이런 사람들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에 움직입니다. 계획을 아주 짜고요.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서 단골 오피를 뚫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딱 정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잘 들키지도 않습니다. 자, 제 최근 화류계 여성 구별법 영상이 조회수가 17만회나 터졌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카드 타고 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 영상 댓글에 성매수남 구별법도 올려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한 13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성매매 사건도 다룰 때가 있었는데 이때 상담하면서 들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성매매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부류가 있고 상습 또는 중독적으로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에서 놀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흥도 올라오는데 옆에 여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더 동하게 되고 2차를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예요. 또는 직장 내 회식을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남자들끼리 막 모여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다 술이 많이 들어가고 흥이 오른다 이러면 이제 파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술파, 남자들끼리 더 놀자, 술 더 마시자, 더 마시자 술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여자가 좀 생각이 난다, 여자랑 놀고 싶다, 안마를 가자 하는 여자파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여자파가 성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이 경우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술김에 가는 이런 어쩌다 한 번씩 파고요. 두 번째는 상습 성매매 파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에 움직입니다. 계획을 아주 짜고요.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서 단골 오피를 뚫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낮에 다녀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습이니까 이거는 매주 아주 자주 간다는 거죠. 상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딱 정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잘 들키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부류를 나눠서 한번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파는 어떻게 구별하냐,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꼭 1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보통 성매매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술자리를 하다 보면 핸드폰을 못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성매매를 하는 거냐, 그 남자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떤 부분을 또 봐야 되냐. 두 번째는 술 먹은 다음날 평소보다 훨씬 더 잘해준다, 갑자기 꽃을 사온다거나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도 엄청 서윗하게 한다거나 스킨십도 한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사람 심리상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해서 더 잘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평소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잘한다는 그런 점을 잘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신 다음날 되면 뭔가 좀 돈을 아끼는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한 다음에 성매매 업소 가면 보통 한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썼으니까 돈을 아끼려는 심리가 발동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게 좀 더 정확한데 통장 내역, 카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특히나 밤 늦은 시간에 편의점 CD기에서 16만원, 18만원, 30만원 이렇게 출금이 되었다. 그런데 그 출금한 시간이 공교롭게도 나랑 연락이 잘 안 된 시간이거나 아니 밤 늦은 시간이다? 그러면 이건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상습 중독파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술도 잘 안 먹고 유흥도 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다음 두 번째는 친구도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적으로 좀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4가지만 보면 이건 거의 1등 신랑감이죠. 다섯 번째는 리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성욕을 다른 데서 푸니까 굳이 아내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업소를 가면 좀 더 자극적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아내와의 성관계는 안 갖게 되는 거죠. 아내 또는 여자친구. 그런데 리스라고 무조건 성매매 남이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은영 박사님의 방송에 따르면 현재 부부 중에 리스 비율이 무려 40%에 이릅니다. 이거보다 아마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라는 것만으로 성매매 중독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쩌다 한번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그 와중에 돈도 뽑아야 되지 CD기에서, 그리고 즉흥적이 하다 보니까 뭔가 허술해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는 외도로 여자친구도 사귀고 하면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꼬리가 길어지게 되고,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죠. 그런데 사귀는 것도 아니고 유흥도 아니고 외도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들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들키게 되냐?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 실장들과 단골 업소와 예약을 잡기 위해서 한 문자 내용, 언제 갈게요, 돈 얼마예요, 누구로 해주세요. 이것도 사실 들킬 확률이 매우 낮은 게, 이분들은 매우 계획적이어서 보통은 문자까지도 다 지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내기 어렵다는 거. 두 번째는 비뇨기과 약이 아주 뭉텅이로 자주 있다거나 이런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습 중독파 같은 경우에 아내분들이 정말 충격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성실하고 가정적인 줄만 알았던 내 남편이 상습적으로 성매매에 중독된 남자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성매매 사건들을 제가 또 하다 보면 느낀 점이 뭐냐면 정말 그런데 안 다닐 것 같고 정말 착하고 가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단속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짐이 좀 보인다? 그런데 아직 뭐 결혼한 단계도 아니고 하니까 카드 내역 달라 하기도 좀 그렇고 폰도 보여달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이때 써먹을 수 있는 좀 떠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바람 관련된 얘기를 살짝 꺼내보는 겁니다. 나는 육체적인 바람이랑 정신적인 바람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자기는 어떤 게 더 싫어?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신적인 바람이 더 싫어. 물론 육체적인 바람도 싫지만 한국에는 접대 문화가 있잖아. 난 남자가 일하다가 그런데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회식 이후에 그런데 빠지고 하면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 남자 형제가 있으면 남자 형제한테 들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남사친한테 들었다고 하거나 또 남자들은 그런 불법적인 것을 공유를 해야지 좀 더 서로 끈끈해진다고도 들었어. 그러면서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사실 우리 아빠도 일하다가 엄마한테 접대 이야기하고 가신 적도 있거든. 남자들은 정말 힘들게 사회생활 하잖아. 가정을 다 부양하기 위해서. 그냥 솔직히 이런 거 이해하는 편이야. 그렇게 하면서 오빠도 일하다가 한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 나는 이미 지난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남자를 정말 이해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맞장구를 치면서 그럴 수 있다. 난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주 순진무구한 욕망을로요. 이때 남자친구나 아니면 남편분 이런 사람이 아 뭐 사실 나 한 번 정도는 가봤어 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 번만 가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진짜 안 가본 남자는 어떻게 얘기하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난 그런데 절대 안 가고 그런 데 가는 거 완전 극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눈빛부터가 다르고 정말 억울해서 정말 분노에 차올라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의 말 자체보다는 어떤 반응이나 비언어적인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접대 때문에 간다. 이게 남자들의 사회생활이다. 이게 문화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남자가 오히려 그 여자의 말을 자르면서 바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온다? 이러면 안 가봤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러면 성매매 만약에 단속이 됐다. 그러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성매매 정의부터 보고 가면 성매매 특별법 처벌법에 보면 행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 이런 게 성매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스킨십 하거나 가슴 만지거나 이런 정도로는 성매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매매 정의를 일단 받고 일반 성관계뿐만 아니라 구강이나 다른 것들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매매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은 사실 잘 안 나오고요. 정말 습관적으로 여러 번 단속이 되지 않는 이상 징역은 잘 안 나오고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잘 대응을 하면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고요. 저도 한번 아주 실수로 단속이 돼서 오신 분을 기소유예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어떻게 단속되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생각하기에 불시에 현장 단속 급습을 해서 이렇게 단속되는 경우 이건 사실 많지 않고요. 급습을 한다고 해도 여자랑 둘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을 하면 입증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휴지에 이런 게 묻어있는 것들이 발견이 돼야 사용 흔적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시 현장 단속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업주가 털려서 단속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업주가 집중 단속에 걸려서 털리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도 뺏기고 그리고 그 핸드폰에 예약 내역이 다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장부 이런 것도 다 털려서 장부에 이름이나 이름은 없다 하더라도 핸드폰 번호랑 얼마 16만원 16만원 8만원 뭐 이렇게 적혀있는 경우가 다 있거든요. 이분들은 다 현금 장사를 하니까 장부를 다 쓰는데 이런 것들로 단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업주가 털리면 성매매 한 수백 명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니까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알 수 없는 루트로 단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